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앞으로 한동안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강화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독재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으며 번영과 풍요 그리고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가 지금 신냉전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은 서로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관계가 계속 나빠져 가고 있는 동안 군사 대국인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후 이제 2년 가까이 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양측 국가에서 주요 건물의 파괴는 엄청나며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기 때문에 양측이 감정적으로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의약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일본, 캐나다, 호주와의 군사동맹의 힘을 합해서 앞으로 러시아의 또 다른 침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힘을 얻고 있는 북한은 남쪽의 대한민국을 향해 수시로 핵무기 위협을 계속해 옴으로써 한반도 사정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선 중국은 지금 러시아 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중국은 과거 150년간 조차지로 빌려준 홍콩을 만기가 되어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과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자유대만을 홍콩처럼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과의 안전보장 협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쟁 발발의 긴장이 생성되기도 하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안보는 한국이 혼자 담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홀로 자국의 국가 안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도 들 뿐 아니라 자국 혼자만의 국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북한의 3국 동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의 군사 및 경제 동맹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제1편 강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로 제11편의 강연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제2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제3편은 자유주의 사상의 변천사와 시대적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4편은 자유시장 경제는 왜 좋은가 이고요. 제5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요 인물과 활동입니다. 제6편은 하이에크 몽펠레랭 소사이어티 창립에 관한 것입니다. 제7편은 한지붕 및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되겠습니다. 제8편은 시카고 학파의 좌장 밀튼 프리드만의 공헌입니다. 제9편은 2017년 몬펠레랭 소사이어티 서울 총회 개최입니다. 제10편은 도전받는 21세기 금융자본주의이며 제11편은 글로벌 양육강식 시대 한국의 안보경제 강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12편은 한국의 선택은 자유민주시장 경제입니다. 이제는 각 제목에 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차례 말씀드릴 제2편 강연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것인데요. 강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자유시장 경제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용어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 용어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지요. 공산주의 또는 전제주의 국가와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적 주요 사안을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국가적 주요 사안을 결정합니다마는 그 외의 사안은 국민의 뜻을 받은 정치 대리인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아니라 생산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고 또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3편 강연은 자유주의 사상의 변천사와 시대적 주요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상의 개념도 알아야겠지만 그 시대에 활동하던 주요 인물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인물의 가족 배경과 교육 환경을 찾아보면 그들의 사상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인 사상입니다. 자유를 최상의 정치, 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 철학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유주의는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공공재, 법, 복지 등을 관리하는 정부의 일정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를 주창한 철학자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도 뛰어난 인물들을 찾으라면 출생연도 순서대로 영국의 존 로크, 프랑스의 몽테스키유, 영국의 애덤 스미스, 또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와 스튜어트 밀은 정치적 사상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도 함께 주장한 철학자였습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집안 배경과 교육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론과 주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4편의 이 강연은 자유시장 경제는 왜 좋은가입니다. 앞에서 거론된 훌륭한 철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왜 좋은가를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는 실제 경험적으로 왜 좋은가를 설명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뿐 아니라 국제무역 거래까지 포함하는 자유시장 제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1776년 국부론에서 어느 국가든지 가장 싸게 상품을 만들어 팔면 무역하는 모든 국가에 이득이 생긴다는 절대 우위론을 주장했습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65세에 시카고 대학을 은퇴하고 미국 남가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부설 후보 인스티튜션에 소속해 있으면서 이론보다는 주로 실제적인 정책 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자유시장 제도를 TV 토론회에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프리드만 교수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부인과 함께 TV 카메라 팀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자유시장 제도가 왜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로즈 디렉터 프리드만 여사도 경제학자인데요.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같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강연 내용을 주로 부인께서 꼼꼼하게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사람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Free to Choose, 선택의 자유입니다. 제5편 강연은 오스트리아 학파와 주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 경제학하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대 경제학의 시조는 18세기 후반 1776년에 발행된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 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대 경제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카를 맹거와 오이겐 벤바베리크 두 분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맹거 교수는 미시경제학의 한계효용 이론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현대 주류 경제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특히 미제스 교수는 주류 경제학이 자랑하는 경제 현상의 과학적 예측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사회과학에 있어 실증주의는 치밀한 논리적 근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서 경제 현상들 사이의 통계적 연관을 찾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두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하이에크 교수는 다소 시카고 학파의 실증 경제학 연구에 공감을 다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6번째 강연은 하이에크의 몽펠랭 후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1947년 당시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망령이 세계에 들이우고 있음을 개탄하며 하이에크가 주축이 되어 39명의 학자가 MPS 몽펠레른 소사이티를 창립했습니다. 경제학자, 역사학자, 철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자가 많았습니다. 이 단체는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제시하며 열린 사회에 대한 정치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4년 동안 준비해서 17년 5월에 MPS 서울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7번째 강연은요, 한지붕 및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에 관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는 원래 뿌리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개척한 애덤 스미스가 두 학파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947년 하이에크가 MPS 몽펠레른 소사이티를 창립할 때 당시 시카고대 신임 교수였던 프리드만은 프랑크 나이트 선대 교수님을 모시고 스위스 휴양 도시인 몽펠레랭에서 개최되었던 MPS 창립총회에 창립회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예로 하이에크 교수가 창립한 MPS 학회를 프리드만 교수가 1970년에서 72년 2년 동안 이어받아 MPS 회장직을 맡아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이에크 교수는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또 1976년에는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는 한 지붕 밑에서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 8편 강연은 시카고 학파의 좌장 밀턴 프리드만의 공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1976년 봄학기부터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제겐 참 큰 행운이었습니다. 프리드만 교수님께서 1976년 한 해는 시카고대 교수로서의 강의는 마지막 해라고 했습니다. 1977년 초부터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인스티튜션에 연구원 자격으로 가시게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대학원생들에게 경제 이론은 물론이고 경제학도로서 사회적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제9편 강연은 2017년 몬트펠레린 소사이티 서울 총회 개최에 관한 것입니다. 1947년 4월 MPS 몽펠레른 소사이티 학회가 창립되고 70년이 지난 후 2017년 5월에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2차례나 MPS 총회를 유치했으며 대만과 홍콩도 유치했습니다.
시장경제 제도를 1960년대 초에 도입한 지 10년도 되기 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경제국으로 도약함으로써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타이완, 홍콩, 한국의 아시아의 4대 경제부국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MPS 서울총회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MPS는 8명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비롯해서 밀튼 프리드만, 조지 스티글러, 제임스 뷰캐넌, 로널드 코즈, 게리 베커, 모리스 알레, 버넌 스미스를 배출함으로써 해외 자유경제학자들 사이에 저명한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너럴 미팅 그리고 정기총회를 가지고 있으며 정기총회가 없는 해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리저널 미팅, 지역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MPS 총회를 유치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800여 명의 정규 회원과 기타 초대받은 유명 인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련 기관과 여러 단체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그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10편 강연은 도전받는 21세기 금융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경제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도 중국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주택 부양 정책을 과다하게 씀으로써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가 외부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많은 사람, 특히 10대, 20대 젊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거리로 뛰쳐나와 반자본주의를 뜻하는 Occupy the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의 제11편 강연은 글로벌 양육강식 시대 한국의 안보 경제 강화입니다. 신냉전을 맞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단결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에 앞서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안보보다 경제를 앞세우면 안보도 없고 경제 성장도 없습니다. 경제보다 안보를 앞세워야 안보도 있고 경제가 있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제12편 강연은 한국의 선택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복합적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시장 제도를 논의하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이상 자유민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만 외부 모양만 그럴싸하지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의 자유민주, 자유시장 체제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